안녕하세요. 밝은 세상입니다. 윤석열이 만든 의료 대란의 삼성과 SK가 배경이라고. 이건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변희재라는 보수 논객이 있어요. 변희재라는 보수 논객이 스픽스라는 방송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만든 의료 대란의 삼성과 SK가 배경이라고. 10년 전부터 삼성과 SK가 해왔던 일을 보니. 여기서 주장하는 변희재 대표의 말은 이거예요. 도대체 왜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냐? 바로 의료 민영화를 위해서다. 결국에는 민영화를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의사들을 길러내는 거다. 그럼 도대체 왜 재벌들이 의료 민영화를 원하냐? 우선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바닥이 나고 있어요. 뭐 조만간 건강보험공단 공무원들도 이를 악물고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고 있죠. 건강보험 제도가 되게 훌륭하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의료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선전 홍보를 많이 하죠. 위기에 몰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이 곧 적자가 나고 구조조정 대상들의 표적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간호사들이 건보공단에 많이 가거든요. 정말 좋아합니다. 일이 너무 즐겁다. 일이 즐거울 수가 있나요? 생각해보면 일이 즐겁다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심평원, 건보공단 길을 쓰고 본인들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변희재 대표의 주장을 보면 꽤나 설득력이 있어요. 이 사회자분은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과연 이 스픽스의 사회자분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원격 의료를 하면 누가 좋죠? 그 플랫폼을 개발한 사람이 좋죠. 변희재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직접 보지도 않은 환자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본인이 자가 진단해서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해서 약을 타먹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볼 문제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로 보수 논객 중에 친재벌파가 있고 기독교파가 있는데 이 중에 친재벌파가 굉장히 의료 대란의 강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논거로 변희재 대표는 의료 민영화를 위한 강력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변희재 대표가 굉장히 똑똑해요. 이분 보면 서울대 나오셨는데 이때 당시에 변희재의 태블릿 반격의 서막, 그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가 구속을 당했어요. 왜 구속을 당했었냐? 채권자가 이 사건의 목적물인 삼성 태블릿 PC 소유자임은 법률상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자가 실사용자라는 주장 역시 채권자가 이 사건 목적물을 장기간 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판결문 내지 법률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압수조서상 이 사건 목적물인 제출인으로 기재된 기자 조택수는
이 사건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태블릿 PC 실소유자, 실사용자라는 증거가 없다. JTBC 기자도 태블릿 PC가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라고 서울중앙지검 공식 답변서가 나왔어요. 검찰과 JTBC는 말을 뒤집었다. 5년 전에 검찰이 최순실이 쓰던 태블릿이 맞다. 정호성 씨 재판에서 본인이 증거 동의했고요. 그 태블릿이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정호성 씨가 그 태블릿이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증거 동의를 했다라고 2017년 10월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때 다시 JTBC에도 판도라 상자 최순실 태블릿 PC 재판서 낱낱이 드러났다. 사용자가 최순실이다. 라고 2016년 10월 26일 JTBC 손석희 사장이 보도를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검찰과 JTBC가 5년 만에 태블릿 최소원 것이 아니다. 검찰은 태블릿 실사용자 은폐를 위해서 요금 납부 내역 계약서까지 위조했습니다. 독자들은 족벌 언론과 검찰, 법원이 벌인 천인공노할 조작 사건의 분노를 넘어 공포를 먼저 느끼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 대해 태블릿 조작이 진실이 곧 공식화될 것이다. 그 이후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목을 치기 위해 이런 조작을 감행했는지 JTBC와 검찰, 특검, SKT 여기 다 들어있죠. 심지어 버거문까지 누가 움직였으며 증거를 조작, 진실 은폐했는지 그래서 결국 누구의 내란과 반역이었는지 밝혀질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최서원이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온 JTBC 태블릿 보도에 나의 삶을 모두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당시 해묵은 태블릿 얘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민간인인 변희재 씨가 용감하게 진실을 밝혀내고자 한 데부터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책까지 출간하는 열정을 보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검찰과 특검 배후 세력들에 의한 조작, 의혹 진실은 후일이라도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전선동과 조작 날조로 탄핵되었다. 탄핵이 조작 날조란 수많은 증거들이 있으나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는 최순실 아바타설의 결정적 증거인 태블릿조차도 JTBC와 검찰에 의해 조작되었음이 명백한 증거에 의해 밝혀졌다. 당신들이 가장 무시하는 변듯보가 아니라 변듯보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진실, 정의와 공정을 위해 문재인과 윤석열, 홍석현과 손석희와 싸우고 있다. 김인성 M포렌식센터 대표,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걸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JTBC가 최순실 거였다 라는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라고 책까지 쓰셨죠. 이분이 결국에는 이 의료농단 결국에는 의료농단이 SK와 삼성의 합작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스픽스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국 변희재 대표는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몸값이 미국처럼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좋아요. 사실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바로 수술을 받고 싶고 바로 치료를 받고 싶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족벌 언론들과 재벌들이 원하는 거다라고 변희재 대표가 샅샅이 밝히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게 맞지 않나.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 의료 민영화였죠.
싸게 돈을 주고 기다리는 그런 의료 말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더라도 바로바로 치료를 받고 싶은 그런 의료. 그거를 국민들이 동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의대 증원도 국민들이 동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변희재 대표의 주장은 이 전문의 양성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을 이 허리를 잘라버렸다. 파묘에 그런 대사가 나오죠. 여우가 범의 허리를 잘랐다. 바로 그 윤석열이 의료 시스템의 허리를 자른 겁니다. 그럼 이거를 사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죠. 의사협회 만난 이재명. 의협 문제 해결 뜻 있다. 정부보다 국민이 다급하다. 정부가 개방적으로 나와야. 이재명 대표랑 의협 회장이 만났죠. 20일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협의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데 정부가 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늘이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임 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대란과 관련해 이 사태에 대해서 제일 다급해야 할 곳이 정부와 여당인데 지금은 가장 국민들이 다급해진 것 같다면서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대요. 여야가 의료계의 주문인 2025년 정원 재논의까지 의제로 제안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압박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애둘러 비판했다. 왜 대통령실이 거부했냐? 변희재 대표가 얘기한 바로 친재벌파 SK삼성이 배후가 있다 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2시간가량 이어진 민주당과 의협의 간담회에서 양쪽은 의료 대란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향후 소통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대요.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의료 대란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의 피해가 크다는 데 공감했다.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료 대란 특위 위원장은 임상 의료진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의협과 채널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쪽은 의료 대란을 부른 책임자 문책에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현 상황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목소리의 궤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공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그간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2차관 등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년 구형의 민주당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도 사실 지금 뭔가 쉽지 않은 걸로 비춰져요. 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대요. 민주당 당내 기구인 검찰 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준호 의원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 의미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 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며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도 뻔뻔하게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요.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뒤에서 말씀드리고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도기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 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로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이고 위 공표 대상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검찰도 당초 조사 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해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죠? 또한 검찰은 재판이 끝나갈 무렵인 2024년 6월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바꾼 공소장 또한 검찰에게 필요한 말만 추려 맥락에 맞지 않게 작성됐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덕이는 검찰 고용을 두고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자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인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자신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희재 대표가 JTBC, 태블릿 PC를 조작했다.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이제 뭐 주장을 하는 거죠. JTBC가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바로 변희재 대표고요. 여기서도 나와 있죠. 박근혜 대통령 선정과 선동과 조작 날조로 탄핵됐다. 검찰과 특검 배후 세력들에 의한 조작 의혹의 진실은 후일에도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도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성 씨가 그 태블릿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증거 동의를 했다고 했죠. 네, 검찰과 JTBC는 말을 뒤집었대요. 최순실이 태블릿 PC 실소유자 실소양자라는 증거가 없다. 증거가 맞다고.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JTBC 기자도 태블릿 PC가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 검찰이 말을 바꿨죠. 근데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는 2018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죠.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7대5로 원심을 파기했어요. 물론 대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대요. 물론 뭐 쉽진 않은데 피고인이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의혹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포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죠. 김문기 씨 몰랐다.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공포하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있냐? 그거 왜 똑같은 거를 무리하게 하냐? 네. 뭐 결국에는 이게 돌고 돌아서 이 사건을 해결할 사람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마치 뭐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변희재 대표가 주장하는 바도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해결사고요. 또 결국에는 이 사건이 마무리될 거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 사건이 올해 한 해 끝난다. 합리적인 이유가 나왔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다음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